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로버플로우를 이용한 축구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 발표할 박양렬입니다. 저희 목표는 일단 로버플로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 처리부터 학습까지 딥러닝의 학습 프로세스 전반을 실습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욜로 V5 모델을 활용해 축구 경기에서 선수, 공, 심판, 골키퍼를 탐지해 보고자 합니다. 사전 준비로는 기초적인 파이썬 지식과 머신러닝의 학습 프로세스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동기는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기술들이 어떻게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요. 간단하게라도 머신러닝의 전체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하면서 실질적인 통찰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축구에 대한 관심 또한 주요 동기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머신러닝 프로세스는 일단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풀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추어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이를 전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요. 이때 처음부터 모델을 학습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파인 튜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해볼 방법은 파인 튜닝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학습이 잘 됐나 모델 평가를 해보고요. 모델 배포를 해보면 이게 여기까지가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보플로우란 컴퓨터 비전 프로젝트를 위한 종합 플랫폼이고요. 데이터 준비부터 모델 학습, 배포까지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로보플로우는 라벨링 도구가 내장되어 있어서 쉽게 라벨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통합되어서 다양한 모델들을 이용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API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쉽게 배포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데이터셋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데이터셋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모델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인데요. 이때 아무 데이터나 가져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필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서 여기 있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로봇플로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제가 직접 실습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로봇플로우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처음 로그인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축구 객체 탐지로 하겠습니다. 이후에 라이센스를 설정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MIT로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그 어노테이션 그룹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저는 선수, 골키퍼, 공, 심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플레이어라고만 적어둘게요. 이후에 저희가 하려는 것이 객체 탐지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선택해주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 다운로드한 동영상을 여기에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몇 초에 한 번씩 한 프레임을 짧으신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7.8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툴을 사용하지 않고 매뉴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팀메이트를 초대해서 레이블링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혼자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미지들이 업로드되면 직접 어노테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이미지를 하고 있네요. 이제 이 박스 버튼을 해주면 됩니다. 레이어, 선수들부터 다 해볼게요. 다음 공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링이 완료되었는데요. 이렇게 수백 장 이상의 이미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잘못 레이블링 한 경우에는 딜리트를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미지 3장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해봤는데요. 이후에 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이블링 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Add 3 Images to Dataset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데이터셋에 트레인 데이터, 발리드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설정해서 데이터셋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설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데이터셋을 버전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New 버전을 눌러주시면 이제 프리 프로세싱을 할 수 있어요. 전처리 과정인데 이렇게, 이렇게 대비를 조정한다거나 그 흑백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정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미지 사이즈랑 오토 오리엔트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증강인데요. 증강을 좀 더 다양하게 크롭을 한다거나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한다거나 다양한 걸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90도 로테이트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 버전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이 로봇플로우 내에 있는 모델들로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콜앱 같은 외부 환경에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콜앱에서 해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에 있는 Custom Train and Upload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YOLO V5 모델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후에 Get 스니펫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스니펫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코드를 콜앱에 복사한 후 실행하면 콜앱 환경으로 제가 만든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은 그 콜앱을 통해서 코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로봇플로어에서 만들어진 스니펫을 콜앱에 복사하셔서 실행하시면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GitHub에서 클론해 옴으로써 이미 학습된 욜로 모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라이브러리도 다운로드 하였습니다. 이게 모델 학습을 하는 코드인데요. 저는 이미지 크기 640, 배치 사이즈 16, F폭을 100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실험 결과인데요. 그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F1 커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컨피던스 값에 따른 F1 스코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F1 스코어는 프리시전하고 리콜의 조화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델 성능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살펴보시면 플레이어 클래스는 높은 F1 스코어를 기록하지만 골키퍼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프리시전 리컬 커브인데요. 이는 리컬 값에 따른 프리시전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값은 0.56으로 플레이어랑 볼 클래스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골키퍼 클래스의 프리시전하고 리컬 값은 매우 낮아서 네, 클래스 불균형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미지 한 50장 정도로만 학습했을 때는 플레이어 클래스 이외에는 다른 클래스는 거의 탐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한 150개 정도로 늘리니까 그래도 플레이어랑 볼 정도는 그래도 잘 탐지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나머지 두 클래스는 탐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데이터를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면 해결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시각화해 볼 건데요. 한번 실험해 보고 싶은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모델을 그 파일에서 돌려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네, 한 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로보플로를 활용하면 컴퓨터 비전 프로젝트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플레이어나 볼, 레프리, 골키퍼, 클래스 탐지를 목표로 하였으나 플레이어나 볼에 비해서 다른 클래스의 탐지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